네, 여러분들, 저 다시 들어왔고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진정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7일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 관리위원장의 항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냉정한 것을 알려줬다. 항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고 교육부장 강경 사회부총리를 역임한 당한 원로다. 한정우 원장은 이중서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월 10일 전 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항우여 이 사람이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냉정한 것을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판사 출신으로 됐다고 합니다. 항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도 그거를 15에서 19대를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국민의힘 정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전 위원장이 이준서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월 10일 전 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맡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진짜 거꾸로 되는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진짜 올바른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자꾸 올바른 나라가 안 되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진짜 너무 기분도 많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망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거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는지도 저도 모르겠고, 진짜 나라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솔직히 어제는 저도 김문수 장관님 집 근처로 가려고 하다가 김문수 장관님 집 근처로 가지도 못했고, 요번에는 진짜 김문수 장관님 아니면 홍준표님이 나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직 그거를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부정선거를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김문수 장관님이랑 홍준표님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부정선거를 밝혀져야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지금 부정선거를 안 밝힌 것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빨리 밝혀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이랑 홍준표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홍준표라고 시장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문수 장관님이랑 홍준표 시장님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직까지 이재명이 그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문수 장관님이랑 홍준표 시장님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출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그 부분에서는 빨리 밝혀줘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김문수 장관님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혼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시겠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한교안 그 사람이랑 여자분이랑 같이 도와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해서는 국민의힘 당대표들도 국민의힘 당대표들도 전부 다들 새로 교체가 돼야 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싸웠을 때 국민의힘은 다들 뭐 했냐고요. 도와주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혼자서 싸웠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그 사람들은 집에서 잤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서 놀았거나 했겠죠. 아니면은 도망을 갔거나 했겠죠.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전부 다를 뭘 도와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이 뭘 도와주셨는데, 뭘 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싸우고 계셨을 때 국민의힘은 뭐를 도와줬냐고요. 도와준 게 없잖아요. 한교안님 도와주시고 국민의힘은 지금 전부 다들 바뀌어야 돼요. 예,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 뭐 다들 바뀌어야 되는 시기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국민의힘 전부 다들 두 번 다시는 국민의힘을 뽑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싸우고 계셨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누가 국민의힘을 뽑고 싶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예. 저도 지금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진짜 열받긴 해요. 예.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얼마나 혼자서 힘들게 싸우고
힘들게 견디고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대통령님이 그렇게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들, 경호처장 분들도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옆에서. 예, 저도 받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도 받고, 한데 국민의힘은 뭐 했냐고. 국민의힘은 그냥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윤석열 대통령님이 힘들든 말든 그냥 나몰라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당을 뽑고 싶겠냐고요. 안 뽑고 싶겠죠, 여러분들 다들. 누가 그런 사람을 뽑고 싶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얼마나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얼마나, 머리도 열심히 쓰셨겠냐고요. 힘들게 싸워야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를 열심히 쓰고 하셨냐고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봐요. 아무 잘못이 없는 박근혜도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냥 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감금으로. 예. 아무 잘못 없는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냥 감금으로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켜줘야 되냐고요. 솔직히 말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람이 5명인가 6명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순실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시켜가지고 죽었다는 말도 있고, 사람이 5명, 6명 죽었다는 말도 있고, 최순실인가 뭔가 하는 여자분이 시켜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시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금 열받았으면은, 말을 하다가 또 말이 또 안 나오고, 얼마나 억울하면은 제가 그러겠냐고요. 저도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대통령님이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 왜 그렇게, 그리고 탄핵을 당해야 되고, 왜 그렇게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어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까지 학딱지가 확 나요. 그리고 재판관들도 진짜 너무한 게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도 너무한 게 뭐냐면, 왜 탄핵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못을 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들어간 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니까 열받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현재 정형식이라는 재판관님이 그 예수교회 다닌가 뭔가 하는 그쪽에서 맞은 것 같아요. 눈이 한쪽 눈이 출혈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수교회 그쪽에서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누군가가 때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솔직히 말을 하면 현재 정영씨 재판관님이 눈 보면은 충혈이 돼 있고, 얘기를 듣기로는 예수 교회단인가 뭔가는 그 교회에서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나, 눈을 때리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참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무리 재판관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사람을 왜 때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저는. 그 영상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다들 충격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말았던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예. 한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월 10일 정당대회에서 당선거관리위원 다시 해드릴게요. 아직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잠시만요. 한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월 11년 정당대회에서 당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선안을 의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견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을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예. 그 정영씨 저 사진도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정영식 재판관님이 여기 한쪽 눈을 맞아가지고 빨갛게 충혈이 됐어요. 네, 그 사진도 있고,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그거는 참겠습니다. 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맞았냐 하면은,
예수교회에서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교회에서 정영식 그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헌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데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38일 동안 수차례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선고 직전까지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다가 가까스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일 결론을 내고 곧바로 선고인을 외부에 알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들은 성향을 떠나 합친된 결론을 냈다. 보수 성향이 정영식 조항찬 재판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까지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정문은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했다.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을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다. 숫자로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얘기할게요. 많이 힘들긴 하네요, 진짜. 너무 힘들다,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판면이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숫자로 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1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38일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1회 변론 횟수 60시간 50분 총 변론 시간 10시간 8분 최장 변론 시간 2월 11일 7차 변론 16명 출석 증인수 국회 측 8명 윤 대통령 측 11명 쌍방 4명 재판부 직권 1명 8회 윤 대통령 변론 출석 횟수 2시간 30분 윤 대통령 발언 시간 22분 선고 시간 4일 오전 11시에서 11시 22분
이라고 합니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재판관별로 시가차가 드러났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보충할 때는 내는 보충이그만 3개가 나왔는데도 모두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등성 파급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정무 법칙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 공정한 재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검찰 조서 국회의 등록을 증거로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휴. 그리고 4월 18일 날에 헌재에서는 문영배도 지금 이제 사퇴를 할 생각이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가 또 사퇴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2명이가 3명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 6월 3일 날에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때까지 열심히 싸야 됩니다. 네, 열심히 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싸야 되죠, 여러분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파면이 됐다고, 탄핵 파면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대통령님이 지켜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표이고, 그게 우리 정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탄핵 판면이 되는 순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혼자서 싸우고, 국민의힘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머리를 쌓아가면서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교안 님도 엄청나게 열심히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이 김나경이었나 하는 그 여자분도 열심히 싸워주셨고,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한교안님이랑 김나경 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우리는 다시 뽑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도 기억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려고 노력도 했고, 끝까지 힘껏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다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애국 시민분들 전부 다도 윤석열 대통령님을 다시 뽑으실 겁니다. 10년 뒤에 10년 뒤에 나오든 20년 뒤에 나오든 그때 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확률이 한 100%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윤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윤 어게인을 많이 외쳐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윤 어게인을 계속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계속 이렇게 외쳐주시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윤 어게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윤 어게인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우리는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그날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없어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교회가 안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만 교회가 안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교회를 잘 세우는 나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지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집에서도 싸우든 밖에서 싸우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우든 끝까지 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애국 시민분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시려면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되살리려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끝까지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6월 3일 날에 조기 대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조기 대선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고 끝까지 힘내서 싸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혼자서도 열심히 싸운 것처럼 우리 애국 시민분들도 열심히 싸워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나라가 살 수도 있고 질서 있는 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간첩들이 많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유 대한민국 열심히 지켜주십시오.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으로 열심히 싸우신 대학생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분들 지금도 끝까지 싸우시는 애국 시민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싸워주시는 애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싸워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지킵시다.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지만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딪혀서 열심히 싸우셔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몸으로 싸워주십시오. 나와서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집에만 있으시는 분들도 끝까지 다 나와주십시오. 오늘 안 나오시는 분들 내일 나와서 싸워주셔도 되고요. 내일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모레도 나와서 또 싸워주시면 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몸으로 부딪혀서 싸워주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4달 동안 5달 동안 계속 밤새우면서 싸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도 열심히 싸웠지만, 암튼 간에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좀 싸워주십시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집에만 있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장서서 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앞장서서 싸우셔야 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장으로 서서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 지켜서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면은 페미니스트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페미니스트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게이, 레즈비언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즈비언, 게이들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이와 레즈비언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냐면, 레즈비언, 게이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게이와 레즈비언 그런 거를 차별적 금지 그거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분들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그런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금지로 외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고, 올바른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적 금지가 돼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적 금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다가는, 손 내려놨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교회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이룰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들 부탁드리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빡시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안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빡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교회가 없어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아니요, 못 살합니다. 제대로 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빡시게 좀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빡시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들이 다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빠빠이.